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이 CES가 3년 만에 완전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신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 나가 있는 김경림 기자를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림 기자 나와주시죠. CES 메인 부스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센트럴 입구마다 약 1,000명씩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가 세계인 점을 고려하면 어림잡아도 3,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요. 주최 측인 CTA 측은 올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CES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 참가한 기업만도 3,100개에 이르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SK, HD현대, 롯데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LG이노텍인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CES에 부스를 꾸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CES답게 방문객도 많아지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삼성 부스와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이 너무 길어서 대기를 하더라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플렉서블 OLED로 만들어진 패널을 입구에 꾸몄는데요.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관람객들은 물론 외신까지도 집중하며 LG전자 입구를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차근차근 좀 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삼성전자 개막에 앞서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역시 삼성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프레스 컨퍼런스 자체 이번에 삼성을 다소 다른 느낌으로 갔는데요. 기존까지 프레스 컨퍼런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TV 첫 제품을 공개하는 퍼스트룩의 경우에는 신제품을 공개하고 혁신 제품을 홍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갔습니다. 기존과 달리 삼성전자가 가야 될 미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가 퍼스트룩에서 보여준 TV 신제품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스마트 기능이 강화된 TV와 그다음에 네오 QLED 또 마이크로 LED TV 라인업을 확대하는 걸로 퍼스트룩을 가름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네오 QLED는 스마트싱스의 메터라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늘리고 화질을 개선했다는 데 집중했고요. 또 마이크로 LED TV는 기존까지는 고가의 대형 제품이었으나 이번에는 50평 좀 다소 작은 사이즈를 출시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스마트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점도 흥미롭고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특이 기능도 있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새로 선보인 스마트 TV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기능은 MZ세대를 노린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했다는 건데요. 먼저 라이브 채팅 기능입니다. 라이브 채팅 기능은 지난해에 이미 추가된 바 있으나 올해는 그 사용 범위를 북미에 이어서 좀 더 세계 전역으로 넓힌다고 합니다. 라이브 채팅은 우리가 유튜브 플랫폼이나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채팅을 하는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습성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계속 채팅을 하든가 이모티콘을 날리는 등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TV를 시청하다가 영상통화로 넘어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PD님께 연결해줘 하면 제 주소 도구에 등록된 PD님 연락처로 전화가 가고 바로 영상통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능은 다만 아쉬운 점은 라이브 채팅 기능의 경우 다만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스마트 TV를 쓰는 사용자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영상통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들 필요 없이 집안에 설치된 TV를 이용해서 여기저기에서 영상통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말씀해주신 것만 들었을 때는 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느껴지는데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올해도 가장 큰 부스를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컨셉이 어땠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번에 부스 자체를 컨셉 부스로 꾸몄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커넥티비티, 연결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가정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전을 이어가면서 연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전을 스마트싱스라는 삼성전자의 자체 플랫폼 하나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스마트싱스에 가전을 등록하면 앱을 통해서 전원 관리, 모드 전환 등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이런 기기를 하나하나 스마트폰에 등록하지 않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라는 통합 관리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TV와 냉장고,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집안의 현관문 도어락, 부엌의 수도, 가스 탐지기까지 스마트싱스에 등록하면은 어플로 간단하게 통합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가 제안하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응도 궁금합니다.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에 대한 반응 어땠습니까? 네, 부스 투어에 앞서 전일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국내외 외신 및 기업 관계자만 해도 1,2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종희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가진 연결에 대한 진심을 보여줬는데요. 한종희 부회장은 연결을 통해 모두의 꿈과 바람이 담긴 기술로 현실을 구현하는 게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결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었을 때 언뜻 와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가 끝나고 기자가 만난 많은 외신 사람들은 연결성 좋은 개념이다. 커넥티비티는 모두 동의하는 바다. 그런데 새로운 게 뭐냐? 새로운 컨셉이 무엇이고 무엇이 혁신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기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소비자의 삶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그림 자체엔 동일하지만 또 좀 더 가시적인 혁신을 보여주는 자리가 CES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외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이건 의도한 전략이다. 더 이상 신제품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와 컨셉, 비전을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인 것이다 라고 반응을 했는데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물론 대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삼성전자가 의도한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 이런 컨셉을 제시한 부스가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환경 중심적인 컨셉을 강조해서 부스를 꾸리는 등 제품은 다소 뒤로 가고 기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부스가 여러 군데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신제품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컨셉을 꾸몄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삼성전자가 내세운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LG전자는 좀 어땠습니까? LG전자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요? LG전자는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제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LG전자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품은 바로 선이 없는 TV입니다. 모든 선이 없는 건 아니고 전원선은 남겨놓고 우리가 기존에 연결했던 뭐 케이블이라든가 셋탑박스에 연결하는 그런 선들을 없앴다는 건데요. 이런 시그니처 올레드 M이라고 불리는 이번 제품은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LG전자의 시그니처 올레드 M은 제로 커넥트 박스라는 기기를 통해 HDMI 2.1, USB, 랜 포트, 블루투스 등을 케이블 연결 없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커넥트 박스라는 간단한 상자 하나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케이블 관리도 편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4K와 120Hz 무선 전송 기술을 탑재한 83형과 77형 올레드 TV를 새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제품을 내세운 LG전자, 부스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직접 부스에 가보니 압도적인 몰입감을 주는 올레드 스크린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그니처 올레드 M으로 산책 체험을 했는데요. LG전자 스피커 제품인 붐박스에 연결해서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숲에서 걸으면서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에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올레드 화면으로 즐긴 커브드 스크린 게이밍 모니터 역시 LG전자 부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저도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로 그 격투 게임인 철권을 체험해 봤는데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잡아본 콘솔이라 그런지 아니면 올레드 게이밍 스크린 TV가 주는 그 몰입감 때문인지 제가 선택한 캐릭터가 맞을 때마다 저도 무릎을 움찔움찔하고 가드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 다른 관람객들이 제 영상을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LG전자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은 LG랩스라는 공간입니다. LG랩스는 LG전자 내 CIC, 즉 사내 독립기업과 외부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더 전시하는 건데요. 이번 CES는 덤벨 없이 좁은 공간에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호거짐, 또 실내에서 실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주는 익사이클, 뇌파 측정으로 최적의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리즈,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김경림 기자가 콘솔 잡은 모습을 다음에 저희 경제 언박싱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좀 보여주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계열사들도 이번엔 참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특별히 어떤 기업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먼저 LG 이노텍은 올해 최초로 CES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자율주행 솔루션과 메타버스 기기에 탑재된 카메라 부품에 집중했는데요. 자율주행은 광학 솔루션과 기판 소재, 전장 부품 등에 집약해 시너지를 내는 사업으로 평가해왔습니다. LG 이노텍은 특정 조건에서 사람이 자동차를 보조하지 않고 운전자가 주행할 수 있도록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 메타버스 존에서는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이 공개됐는데 이 제품은 크기와 두께는 줄이면서 4배에서 9배까지 압축해서 확대할 수 있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기업에 여러 채 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산은 이미 2021년부터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공급을 확대해 올해 본격적으로 CES에서 공개되었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구글과 애플들이 개발하고 있는 확장 형식, 즉 XR 글래스에 들어갈 기술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LG 이노텍이 꾸민 메타버스 존에서는 직접 글라스를 착용하고 LG 이노텍의 최신식 3D 센싱 기술을 구현하는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프라이빗 부스를 꾸려 맞대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인앤아웃이라는 라인을 새로 공개했는데 그냥 단순히 구부리거나 접는 것에서 나아가 디스플레이를 넣었다 빼는 등의 슬라이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플렉스 하이브리드로 왼쪽에는 폴더블 기술이, 오른쪽에는 슬라이더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 공개된 17형 대화면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도 정식 공개됐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플렉스 슬라이더블 솔로는 평소 13에서 14, 즉 태블릿 사이즈 PC로 사용하다가 멀티태스킹이 필요하거나 영화나 게임 콘텐츠를 즐길 때는 17.3형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메신저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다른 기능이 필요할 때 화면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기존 대비 화면 크기를 60%, 화면 밝기를 60%, 시야각은 30% 향상한 3세대 올레드 패널을 공개했습니다. 3세대 올레드 패널은 기존 1300니트 수준인 최고 비도를 HDR 기준으로 2100니트까지 대폭 넓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7인치 4K 기준으로 화소 하나당 5117개, 총 424억 개의 마이크로 렌즈를 고도로 정밀하게 만들어 내부 반사로 소실됐던 빛까지 잡아주는 휘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 차량용 18인치 슬라이더블 OLED나 투명 OLED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부터 기업 리더들의 기조연설도 있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어저께 진행된 거는 리사수 AMD 회장과 BMW 회장이었습니다. 리사수 AMD 회장이 원래 CES에서 되게 인기 스타인데 역시나 어제 현장에서는 엄청난 환호성과 열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리사수 회장은 매년 신제품을 CES에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사수 회장은 팬데믹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며 우리는 고성능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술을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집중했다는 말로 개막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AMD는 이번에 차세대 프로세서인 라이젠 7040과 7045, 그다음에 CPU와 GPU를 결합한 MI300 등을 선보였는데 이들 경쟁사 대비 속도도 훨씬 빠르고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CES 기술로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 와보니 일본 파나소닉, 니콘, 소니와 중국의 TCL들이 저마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먼저 파나소닉은 자회사인 시프트5를 통해 사지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구현했는데요. 아주 고도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가격 면에서 굉장히 대중적이게 되었습니다. 기존까지 메타버스 기계라고 하면 수천 불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파나소닉이 자회사를 통해 선보인 기기는 불과 299달러에 불과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니콘과 소니는 각각 메타버스 게이밍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꾸몄는데요. 니콘의 경우 오토바이에 올라탄 뒤 VR 영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아직은 실제 사용자와 VR 영상을 결합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그래도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요. 소니는 웨어러블 기기 없이 이때 설치된 기계만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VR 환경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TCL은 웨어러블 글래스, XR 글래스를 선보이긴 했는데 아직 상용화될 단계는 아니고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정말 볼거리가 꽉 찬 CES 2023 올해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고 또 저희 지금 현장에 있는 김경림 기자가 혹시나 인파에 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만큼 현장감이 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취재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에서는 저희가 생생한 CES 모습을 전해드렸었는데요. CES 참가 기업 및 다양한 기업 정보는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